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제네시스의 탄생을 견인한 브랜드의 상징적인 모델인데요. 풀체인지를 통해 3세대로 변화를 준 제네시스의 비즈니스 세단 신형 G80 영상 시작합니다. 자, 먼저 3세대 신형 G80은 2.5 가솔린, 3.5 가솔린, 그리고 2.2 디젤 이렇게 총 3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은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의 4륜구동 시스템이 더해진 차량입니다. 3.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은 380마력, 최대 토크는 54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이전 세대, 그러니까 2세대 G80의 스포츠 버전에 적용됐던 3.3 터보 가솔린 엔진에 비해 배기량은 200cc 정도 커졌고, 그로 인해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모두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MPI 간접 분사와 GDI 직분사 방식이 혼용되는 듀얼 인젝션 기능을 비롯해서 엔진이 회전할 때 생기는 진동에 반대 진동을 만들어줘서 그 진동을 상쇄시켜주는 기능과 터보 차저의 응답성을 좀 더 민첩하게 도와주는 순행식 인터쿨러 등 현재 브랜드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력이 이번 신형 G80에 새롭게 탑재된 이 엔진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실제 주행할 때 운전자가 체감하는 부분은 그리 크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고, 이전 3.3 터보 엔진에 비해서 보다 빠르다거나 파워풀한 힘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반면 기존 3.3 터보 엔진은 일상주행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는 넉넉한 동력 성능과 더불어 6기통 엔진이 가진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이 주를 이뤘다고 하면, 신형 G80에 새롭게 탑재된 3.5 가솔린 터보 엔진은 예전 8기통 NA 자연흡기 엔진이 가지고 있던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리뉴얼한 반응과 거의 대부분 주행에 있어서 보다 여유로운 반응을 연출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속이 시작되고 일정 영역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터보렉이라든지 별다른 불쾌감 없이 꾸준히 속도가 상승되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 신호에 걸려서 차가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 그러니까 초반 가속에 있어서 엔진이 아니라 전기 모터를 푸는 듯한,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스르륵 미끄러지듯 거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꽤나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가진 출력을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퍼포먼스 주행보다는 보다 진중하면서도 여유로운 주행이 이루어지는 동력 성능을 연출해주는데요. 엔진과 맞물려 있는 8단 자동 변속기 또한 그 여유로운 주행을 뒷받침해주는 세팅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주행할 때 운전자가 변속이 언제 되는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변속도 꽤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출력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끄러운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전반적인 엔진과의 궁합에 있어서도 별다른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꽤 유기적인 세팅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신형 G80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승차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세대 DH 모델은 독일 차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조금은 하드하면서도 편안함보다는 안정적인 승차감을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면, 현재 3세대 신형 G80은 예전 1세대나 에쿠스가 가지고 있던 편안한 승차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단 그 편안함이 물침대처럼 출렁거리는 승차감이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안정적인 꽤 세련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서스펜션의 변화와 무게중심을 낮춘 저중심 신규 플랫폼이 반영된 결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애매모호했던 승차감에서 편안함으로 확실히 노선을 정한 부분은 이번 신형 G80이 가진 주행 성능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무게감도 적당한 편이고 조향하는 대로 별다른 이질감 없이 꽤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고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주게 되면 좀 더 묵직한 무게감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전달해주는, 물론 직결감까지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행 모드별 성격을 어느 정도 달리 구분시켜준 세팅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브레이크 제동력은 초반이나 중후반에 담력이 몰려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는 양에 따라서 담력이 일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상주행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도 브레이크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디자인은 이전 세대, 2세대 모델도 외적 생김새에 있어서는 딱히 불만이 생기지 않는 꽤 준수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신형 3세대 G80은 그 준수함에 브랜드의 최신 디자인이 더해져 보다 존재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위 세그먼트인 플래그십 세단 G90과 SUV 모델인 GV80에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이 G80에 맞춰 조합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전면부 그릴은 제네시스 디자인을 대표하는 방패 형태의 크레스트 그릴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형태도 플래그십 세단인 G90에 적용됐던 그 디자인이 G80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전면부에서 꽤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크레스트 그릴이 주는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그릴 아래쪽 끝나는 부분을 시작으로 양쪽으로 넓어지는 범퍼 형태도 G90에 사용됐던 그 디자인이 G80에도 이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범퍼의 내부 그래픽을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그려준 G매트릭스 패턴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GV80에 적용됐던 개별로 독립된 각각 두 개의 램프가 양쪽으로 배치된 쿼드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부터 시작된 이 두 개의 두 줄은 사이드 방향지시 등을 지나서 후면 리어 램프까지 두 줄로 차량을 감싸는 듯한 형태를 그려줌으로써 조금은 더 안정적이면서도 제네시스만의 존재감 있는 디자인을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패밀리룩이 반영이 되면서 처음 봐도 낯설지 않은 꽤 익숙한 디자인을 연출해준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라 여겨지지만, 또 반대로 신차, 새로운 차가 출시됐음에도 신선함이 좀 적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되어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전장이든 전폭은 다 늘려주고 전고는 좀 낮춘, 그러니까 조금은 더 낮게 깔린 듯한 사이드 실루엣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앞쪽 오버행은 짧게 처리하고 휠베이스를 길게 가져가면서 앞쪽에 엔진을 놓고 뒷바퀴를 굴리는 후륜구동이 가진 이상적인 프로포션을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C필러부터 트렁크 리드 라인까지 유려하게 떨어지는 라인을 그려주고 사이드 캐릭터 라인을 긋고 그 아래쪽으로 또 라인을 잡아줘서 앞쪽과 뒤쪽 펜다 쪽에 볼륨감을 연출해준 부분이라든지, 비즈니스 정통 세단임에도 패스트백 형태를 보여주는 듯한 날렵하게 연출해준 부분도 신형 G80이 가진 꽤 인상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매끄러운 라인은 후면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 트렁크 리드 라인은 살짝 올려주고 안쪽은 움푹 파인 듯한 꽤 독특한 형태를 잡아줌으로써 볼륨감을 연출해준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 두 개, 총 4개의 쿼드램프가 적용된 부분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SUV 모델인 GV80을 세단인 G80에 맞춰 적절하게 변화를 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제네시스 레터링 위쪽에는 크롬 라인을 덧대주고 트렁크를 오픈할 수 있는 버튼하고 후방 카메라를 배치시켜줌으로써 G80만의 디테일을 더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범퍼 하단부는 이미테이션 장식이 아니라 실제 머플러를 양쪽으로 배치시켜주고, 머플러 팁도 그릴에 적용됐던 방패 형상의 디테일을 반영시켜줘서 조금은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내 또한 SUV 모델인 GV80에서 선보였던 브랜드의 최신 디자인이 세단인 G80까지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이라든지 14.5인치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면 유리에 주행 관련 다양한 정보를 비춰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공조기 조작부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GV80을 통해 먼저 만나봤던 구성이 G80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단 SUV 모델인 GV80에서는 직선 위주의 레이아웃을 보여줬다고 하면 세단인 G80은 승객을 감싸는 듯한 곡선 라인을 그려줘서 조금은 더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었고요. 거기에 대시보드의 높이는 낮춰주고 A필러도 얇게 처리를 해줌으로써 실내에서 보다 시원시원한 개방감을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전자식 계기판을 비롯해서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공조기 조작부까지 각각의 디스플레이에 차량 관련 거의 모든 정보와 기능들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별다른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디자인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는 부분은 거의 다 질감 좋은 가죽으로 감싸놓고 실제 나뭇결이 느껴지는 우드 소재에 금속 소재까지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연출해준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사실 동급 경쟁 모델에서는 가장 뛰어난 실내 소재와 마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 위 상위 세그먼트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고급스러운 실내 구성을 연출해준 부분은 이번 신형 G80 실내 구성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중앙 14.5인치 디스플레이는 예전처럼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중앙 다이얼을 통해서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GV80에서 선보였던 구성이 G80까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14.5인치의 와이드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관련 정보들이 시원시원하게 보여지는 부분도 괜찮고,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화면을 내비게이션을 비춰주고 경로는 가상의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AR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주유소나 주차장을 갔을 때 차량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G카페이 기능하고 눈밀러 뒤쪽에 마련된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를 활용해서 주행 영상을 기록해주는 블랙박스, 빌트인 캠 기능 등 GV80에 적용됐던 최신의 기능들이 G80에도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를 일렬로 배치시켜주고 그 하단은 우드 소재를 더해줘서 디자인해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에어벤트 아래쪽 우드 소재는 이렇게 파주고 비상등 버튼 쪽은 올려주고 다시 내려가는 형태를 그려준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에어벤트, 송풍구의 디자인 역할을 해주는 꽤 독특한 디자인을 그려주고 있고요. 거기에 그 하단부로는 공조기 조작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좀 튀어나온 듯한 독립된 형태를 그려줬고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의 크기도 바꿀 수 있고 바람의 방향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1열 시트, 통풍하고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공기청정 기능까지 조작할 수 있는 기능 버튼들이 디스플레이 안에 터치로 조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오토 버튼이나 공조기를 끄는 버튼을 비롯해서 원형 다이얼을 양쪽에 배치시켜줘서 돌리면 온도가 내려가고 돌리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는 원형 디스플레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꽤 깔끔한 구성의 공조기 조작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이렇게 커버로 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패드하고 USB 충전 단자는 2개가 마련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디스플레이 조작할 수 있는 원형 다이얼이 마련이 되어 있고 기어 레버는 다이얼 조작 방식의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조작 방식은 브레이크를 밟고 왼쪽으로 돌려주면 R,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주면 N,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다시 돌려주면 D, 그리고 중앙 버튼을 눌러주면 P로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커버되어 있어서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와 주차 관련 기능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총 4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는 일상 주행 모드, 스포츠는 좀 더 스포티한 주행, 에코는 연비 위주, 그리고 커스텀은 개인 맞춤 설정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드라이브 주행 모드를 변경하면 꽤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디자인을 달리해주는 전자식 계기판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단에 2개의 불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운전자의 눈을 인식해서 전자식 계기판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3D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12.3인치의 와이드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보여지는 정보나 해상도, 가독성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구성의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핸들은 GV80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기능 버튼들이 배열된 위치도 좀 변화를 줬고
전반적인 형태에 있어서도 좀 더 세단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림의 크기라든지 림을 감싸놓은 가죽의 형태라든지 잡았을 때 그립감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구성의 스티어링 휠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는 도어 트림 쪽에도 꽤 많은 라인의 디테일을 넣어주고 가죽 소재와 우드 소재 그리고 금속 소재가 조합된 구성이라든지 시트에는 파이핑 라인하고 스티치 라인으로 디테일 살려주고 질감 좋은 나파 가죽으로 감싸줘서 만졌을 때 꽤 기분 좋은 느낌을 전달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야간에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모두 조명까지 전반적인 공간이나 편의사양 구성에 있어서는 딱히 불만이 생기지 않는 꽤 만족스러운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보조석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그룸이 됐든 헤드룸이 됐든 이전 세대 모델도 그렇지만 2열 거주 공간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 없는 꽤 여유로운 실내 거주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중앙은 많이 올라와 있는 형태라고 있어서 5명보다는 4명이 보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앙 팔걸이를 내리게 되면 중앙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었던 원형 다이얼 컨트롤러가 2열에도 반영이 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얼을 통해서 중앙 후성 모니터를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터치로도 조작할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2열 시트도 열선하고 통풍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할 수 있는 조작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트의 구성이라든지 1열과 동일하게 나파 가죽을 감싸놔서 만졌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전달해주는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2열에도 별도로 조작할 수 있는 공조기 조작부를 비롯해서 에어벤트라든지 2열에서도 보다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플래그십 세단 부럽지 않은 다양한 편의사양들이 적용된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단 2열 사이드 커튼은 전동이 아니라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해준 부분은 GV80에 적용됐던 것처럼 옵션이라도 전동 커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주행할 때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 그리고 루미러를 통해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도 별다른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열린 시야를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라든지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하부 소음에 있어서도 주행하는 데 있어 딱히 거슬림이 느껴지지 않는 실내 방음을 보여주는데요. 단 일정 속도 이상의 주행에 있어서는 풍절음보다는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하부 소음이 조금 더 실내로 유입되는 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형 G80에는 GV80을 통해 먼저 선보인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을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지정해 놓은 속도 내에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의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형 G80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이 예전에는 고속도로에서만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하면 현재는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기능이 확장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HDA 기능이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주행하고 있는 차선에 급하게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빠르게 인식해서 차간 거리를 다시 넓혀주고 속도를 재조정해주는 반응도 더욱 민첩하게 변화를 주었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주게 되면 알아서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스마트해진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G80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일상 주행에 있어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반영된 부분은 신형 G80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방향 시승을 켜면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그 영상을 계기판에 비춰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를 넣으면 좌측 화면이,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우측 화면이 계기판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여지는 것보다 카메라의 화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주면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579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0.2 정도 표시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20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70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풀체인지를 통해 3세대로 변화를 준 이 차량은 브랜드의 탄생을 이끈 상징적인 모델답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 그리고 다양한 최신의 편의사양까지 전반적인 구성에 있어서 딱히 흠잡을 부분 없는 상당히 공들인 상품성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드 내 플래그십 세단인 G90의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제네시스의 비즈니스 세단 G80이었습니다.